예, 환율이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최근 대만화 환율과 함께 급락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대세적으로 꼽히는 요인은 대만 정부가 대만화 절상을 용인할 거라는 기대감에 대만 생명보험사들이 미국 달러를 매도하고 대만화를 매수하면서 대만화 가치가 올랐고, 이에 동반해서 아시아권 통화가 전반적인 강세로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 엔케리 청산이랑도 거의 유사한 메커니즘이죠.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사실? 대만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스스로 계속 약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원하고 있죠. 달러가 약해져야 미국이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데 용이하고, 그래야 이제 미국 적자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체결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내지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어요. 플라자 합의가 뭐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1985년에 이제 미국이 일본 그리고 서독이랑 환율에 관해서 그냥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일본, 독일 니네 지금 통화 가치가 낮아가지고 너무 니들이 다 팔아치우고 있으니까 이제 니네 통화 가치 좀 절상해. 그래야 우리도 좀 팔고 먹고 살지. 이런 합의를 미국 주도로 해버렸던 겁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높지만 원자재 수입 의존도도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것들이 높아가지고 고환율이든 저환율이든 어느 쪽도 이제 크게 유리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1,500원대 환율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하죠.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 강화되어 가지고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가지고 환율이 낮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게임에 끌려다니고 있을 뿐인 겁니다. 서설이 길었고요. 지금까지는 다 서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지난번 재테크 절대 하지 말아라, 이 편의 후속 영상이에요. 그때 제가 앞으로 재테크로 돈 벌기 좀 힘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이제 두 가지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이 재테크 해봐야 벌이가 적어서 이제 기대 수익이 쥐꼬리다. 그거 재테크 하느라고 쓸 거 안 쓰면서 이제 아끼고 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좀 투자해라,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재테크는 내가 잘하고 싶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남이 잘하고 남이 잘 되는 거에 편승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달러 사놓고, 내가 달러 샀으니까 달러 잘 되게 힘을 써봐야지, 달러 오르게 노력해봐야지, 이런다고 달러 안 오르죠.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위기가 기회라고, 또 이런 국면에서 이제 배팅을 잘 해가지고 돈을 잘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사실 기술적인 거고 또 요행인 거지, 예전처럼 어느 자산 하나에 묻어두고 가치 투자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사 모아가지고 이거는 10년 후에 몇 배로 올라 있을 거야,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느 기업이나 뭐 어느 국가 국채나 이런 거에 이제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운용 엄청 잘해가지고 매일 5천 원씩 먹어가지고 이제 5%씩 먹어가지고 1,000만 원을 뭐 2천만 원으로 만들었다. 와, 이제 너무 기쁘다, 막 치킨 사 먹자 이랬다가 하락빔 맞으면은 바로 마이너스 50% 꽂히고 치킨 시킨 거 취소하고 이제 라면 끓여 먹습니다. 부동산도 이제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부동산은 지금까지는 이제 삼성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가치 투자를 하면 대한민국 경제, 이제 기업 경제, 가계 경제라는 펀더멘탈이 계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좀 인덱스적으로 대세 상승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부동산 투자는 현명한 투자였던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는 이제 디벨롭드 컨트리가 아니라 디벨로핑 컨트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이었죠.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국가에 대해서 그 나라의 가계에다가 투자하는 건 옳은 투자입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어떨까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럼 믿을 게 뭐냐? 어떡하냐? 뭐 사야 되냐? 뭐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면 되냐? 뭐 대만화 사야 되냐? 비트코인 사야 되냐? 그거는 이제 저도 모르겠고요. 그런 거 안다는 사람한테 속지도 마십시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도 믿지 말라고. 지금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이제 아무데나 돈 묻어놓고 그냥 기도 메타로 하나님, 부처님 뭐 오르게 해주세요, 뭐 이러다가 보면 이제 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 적어도 청년들은 재테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테크 진짜 하지 말라라, 재테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재테크보다 우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테크 하지 말고 그 돈, 그 노력, 그 시간으로 자기 자신의 펀더멘탈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펀더멘탈이 뭐냐? 자기 자신의 체력, 신체, 건강, 정신, 지식, 지혜,
뭐 기술, 네트워크, 브랜드, 스킬, 뭐 이런 거죠. 제가 썸네일에다가 대머리 사진 올려놓고 이제 어그로 끌려고 이제 뭐 사이타마식 훈련법으로 강해지는 법, 뭐 이런 거 적어놨는데, 이제 그게 단순 어그로가 아니고요. 이제 사이타마가 뭐냐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원펀맨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에요. 맨날 이제 푸시업, 시트업, 뭐 달리기 이런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엄청 세지긴 했는데 이제 대신 머리가 벗겨졌어요. 너무 세져서 한 대씩 치면 다 터져서 죽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름이 원펀맨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에서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펀더멘탈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강해지고 체력적으로도 건강하고 지력적으로도 많이 알고 현명해지고 인사이트를 갈고 닦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가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스킬들, 직업적인 직능적인 것들 익히고 뭐 또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습득하고 이렇게 나 스스로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금도 못 믿습니다.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금자 보호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뭐 제가 조만간 한번 언급을 한번 드릴 건데요. 이제 새마을금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신협, 농협, 대부, 캐피탈, 뭐 저축은행, PF 막 싸줬던 그런 이금융권 금융기관들 이제 부실 PF 한수 못 해가지고 아마 엄청 퍼져나갈 거예요. 부동산은 이제 신앙심 깊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신도들이 많은 걸 제가 알긴 아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은 인덱스 펀드라고요. 무슨 지수를 추종하냐? 대한민국 가계경제라는 지수를 추종한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주식이요. 이건 이제 신앙심 깊은 분들이 좀 별로 없긴 하죠. 뭐 삼성, 뭐 애플,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주요 종목들. 이제 하나님 하다가 이제 떡락빔 맞고 나면은 막 이재용 개새끼, 막 머스크 개새끼 소리가 막 절로 나오죠. 뭐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 부분은 좀 패스하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금을 분할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맞죠.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금은 원래 호황기에 안 오릅니다. 좀 불황이 예측되어 있을 때, 예상될 때, 그럴 때 오르고 이제 매수가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 금을 매집하고 있는 게 이제 비단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도 지금 금을 사실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제 저는 금이랑 비슷한 위치로 가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기는 한데, 뭐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그런 거 믿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이제 직업도 못 믿습니다. 이제 제가 변호사죠.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얼마 안 지나가지고 뭐 챗 GPT 아니면 뭐 엘박스 뭐 AI 뭐 이런 거에 이제 사실 뭐가지 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직업들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만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체력, 건강, 지식, 지혜, 인사이트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매 순간 대응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원시 시대에 원시인들이 이제 비 오면은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거 막 모아다가 이제 지붕 짓고, 막 늑대 오면은 돌도끼로 막 때려잡고, 추우면 불 지피고, 이제 뭐 배고프면 버섯 캐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딱 그 꼴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생존 방식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여러 가지 메타, 여러 가지 그 방법론들만 믿고 가다가는 머리가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이겠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내 펀더멘탈 믿고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다 보면 분명히 또 뭐가 보일 겁니다.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앞으로 또 뭐가 이제 빛과 소금처럼 나에게 먹거리가 되어줄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일 거예요. 이 저출산, 이 저성장, 이 국제정세가 어지러운, 그리고 이 정치까지 어지러운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사실은 선명하게 어느 길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고, 그걸 제시하는 사람들은 미친놈들입니다. 사실은 사기꾼들이에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거 사면 된다, 앞으로 이거는 영원히 불멸한다, 뭐 불패한다, 계속 오를 거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기존의 신념과 메타, 부모님이 전승해준 여러 가지 관습들, 이런 거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다 보면 진짜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살아오신 세계랑 여러분들이 살아가신 세계가 달라요. 그분들은, 부모님들은 이제 전후에 진짜 말씀대로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제 폐화에서 일어섰다고. 폐화에서 일어서는 게 오히려 좋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올라갈 길밖에 없거든요.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가장 선도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고,
또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미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히 계속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뭐 가치를 창출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버블이 끼고 어떤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 이제 금융에 이제 순환이 발생했던 게 아니라 이미 2008년에서 미국에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미국이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굉장히 사실은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이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뭐 요즘에 EBS 같은 데 보면 종종 뜰 거예요. 뭐 내가 예금해 놓은 거, 내가 또는 뭐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지금 대출 받아놓은 거, 그 은행들이 다시 판다고요. 그거는 원래 있는 겁니다. 셀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은행이라든가 대주들은 지금 먼저 분양률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생성이 되면 그 분양률로 인해서 담보되는 부분들의 이 채권들은 다 갖다 팝니다. 그럼 또 그걸 또 갖다 팔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팔고 하면서 이걸 소위 말하는 뭐 파생 상품이라고도 하고 뭐 무슨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ABCP라고도 하고. 그런데 지금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해 가지고 이미 발전이 많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가치를 계속 창출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의 경제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좀 박살이 날 수도 있다는 거고,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만 듣고 그냥 그분들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건 조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년짜리 모기지로 집 사고 30년 후에 은퇴해가지고 펜션에서 텃밭 키우며 살아야지, 뭐 이런 계획 세우실 수 있죠. 애들 다 커가지고 대학 보내고 그러고 나면 애들 결혼하고 나면 나도 은퇴해가지고 그때는 뭐 농사 짓고 뭐 낚시하면서 살아야지. 30년 후에 그 텃밭이 뭐 물에 잠겨 있을지 다 불에 타서 재가 됐을지 모릅니다. 뭐 전쟁이 났을지 아니면 뭐 기후 온난화로 세계가 멸망했을지 사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먼 미래를 과거에 비추어서 계획하시는 게 정말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이 세계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펀더멘탈의 기초에서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 청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지만, 그래서 다 같이 죽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다 같이 어떻게든 잘 살아야죠. 그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한번 다 같이 연구를 해보고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노력해보겠습니다.